친구가 남편하고 상간자 앞에서 재수신 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결국 우리 주장이 인정이 돼서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졌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혼 소송은 어렵고 복잡하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상간소송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잘못은 저쪽에 다 저질렀고 나는 증거도 있으니까 뭐 100% 이길 거다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기각되고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원치 않는 결말을 얻지 않으시려면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어떤 걸 꼭 짚어봐야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상간자 소송을 통해 뭘 얻고 싶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상간자 소송을 하면 반드시 부부 사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상간자 소송으로 두 사람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잘 따져보고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 이대로 이혼을 하든 아니면 부부관계를 유지를 하든 아니 어떻게 되든 나는 상간자한테 복수를 해야겠다라거나. 각 가정마다 정말 다양한 사정이 있고 사람마다 성격과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떤 집은 이혼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의 밑바닥까지 다 보게 돼서 더 큰 상처를 입고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상간소송을 함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완전히 결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시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결말이 뭔지 잘 생각해보고 꼭 경험 많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혼 사건을 많이 다뤄본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정말 많은 케이스를 직접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고민하시고 진행하시는 것보다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훨씬 더 원하시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짚어봐야 돼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만나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을 경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간자 소송 들어가면 나 저 사람이 결혼한 거 몰랐어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상간자들 진짜 많아요. 그러면 상간자 소송이 기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게 필수적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의뢰인이 남편이 외도한 걸 알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온 거죠. 근데 원하는 게 뭐냐면 가정은 지키고 싶다, 대신에 상간자는 너무 괘씸하니까 위자료를 꼭 받아내고 싶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간자가 누군지 찾아내서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죠. 그런데 역시나 상간자는 나는 저 사람이 가정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쪽에선 뭘 준비했느냐, 의뢰인의 남편을 통해서 상간자가 그 사실,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남편이 상간자를 데리고 친구 가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연인이 아닌 척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친구가 남편하고 상간자 앞에서 재수신 잘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결국 우리 주장이 인정이 돼서 상대방한테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졌어요. 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외도가 진행될 당시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을 경우죠. 서류상으로만 부부지 뭐 서로 몇 년째 별거 해왔고 관계 개선할 의지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설령 외도를 하더라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도 결국 패소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를 해왔다가 외도가 생긴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실혼 관계일 때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하고 아내가 사실혼 관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았다라고 해도 결혼식도 안 했고 뭐 자식도 없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혼인신고도 안 했고 여타 이제 이유로 사실혼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아예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세 번째. 제대로 된 증거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돼요. 자, 상간자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할 조건도 돼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보통은 증거부터 모으게 되겠죠. 배우자의 휴대폰 메시지, 통화 내용, 이메일, 블랙박스 이런 거 다 수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증거를 잘못 모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 차량에다 몰래 위치 추적기 이런 걸 달았다. 근데 아니면 또 도청기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모은 증거는 효력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내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 해도 나는 정말 결정적 증거라고 생각하고 낸 증거들이 알고 보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꼭 필요한 증거인지 어떤 방식으로 모아야 하는지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꼭 상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